저희 금요일의 과학 터치 제20회는 노화 피할 수 없는 숙명일까? 노화의 과학 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려고 합니다. 오늘 강연을 위해서 인하대학교 생명과학과의 민경진 교수님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민경진 교수입니다. 다 방금 소개받으신 인하대학교에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인하대학교 다들 인천에 있으니까 얘기를 갖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인하대학교에 혹시 의미가 어디서 나왔는지 혹시 아시는 분? 여기 여학생. 맞아요. 인천 하와이라고 얘기했죠. 인하대학교 제가 왔으니까 잠깐 인하대학교 이름을 갖다가 어디서 나왔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인천 하와이의 약자고요. 인하대학교는 첫 번째 세워진 밀립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민간 주도로 세운 것이죠. 그래서 어디서 세웠냐면은 하와이 교민들의 성금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하와이 교민들이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하와이까지 이주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와이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우리가 고국에다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고국에다가 우리가 MIT와 같은 공과대학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3만 불을 갖다 모아가지고 이승만 정권에다가 기부를 했어요. 그럼 대학 이름을 어떻게 하지? 인천항부터 하와이까지 배를 타고 갔으니까 그 이름을 갖다 기리기 위해서 인천부터 하와이까지 인하대학교 이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98년에 2008년에 인하대학교 부임할 때도 총장님이 그걸 갖다 물으셨어요. 혹시 지원자분은 인하대학교 의미를 갖다 알고 있냐고. 제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인천부터 하와이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총장님이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근데 인천부터 하와이인들하고 알고 있지만은 저는 인천의 하버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 박수 치면서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인하대학교 구성원들은 인천의 하버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오늘은 노화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게들의 이제 아웃라인 할 것들에 관해 얘기한 거죠. 첫 번째 이제 노화가 뭔지 얘기할 거고요. 두 번째 노화의 기작하고 방지제 어떻게 우리가 늙는 걸 갖다 막을 수 있는지 얘기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환간의 수명, 장내 미세먼과 노화 얘기를 갖다 할 겁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있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영어로 써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중고등학교 학생 정도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프랑스 할머니인데 이름이 장 칼멘이고 120살까지 살았구나. 그런데 maximum verified human lifespan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니스 레코드에서 이 할머니가 제일 오래 살았다고 이제 기록을 한 거죠. 자, 이 할머니 얘기 이따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만화가 나왔어요. 한번 만화를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베르데의 오페라 가면 무도회라는 오페라가 있는데요. 거기 주인공이에요. 구스타프 스웨덴 3세인데요. 이 사람이 묻기를 커피를 마시면 이게 체내에 쌓여가지고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궁금하니까 실험을 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두 명의 살인범한테 자, 사변해 줄 테니까 너는 한 명은 커피, 한 명은 차만 마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의사라고 알고 관찰하게 하는데 실험이 길어졌죠. 실험 도중에 의사들이 먼저 죽었고요. 그 다음에 왕도 죽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차를 마시고 살인범 먼저 죽었다. 믿든지 말든지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자, 여기서 봤듯이 자, 문제점이 뭐죠? 자, 아무 문제점이나 생각나는 대로 해보세요. 자, 우리 학생들 아무나 문제점 뭘까? 실했죠? 실험이 문제점. 굉장히 잘. 자,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오래 산 사람 자체가 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굉장히 좋은 유전자여가지고 오래 살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하나가 아니라 막 수백, 수천을 갖다 썼어야 되죠. 그런 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혹시 생각나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 혹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요즘 고등학생 많으니까 대조군과 실험군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자, 대조군이 여기서 뭐죠? 차를 마셔온 사람이 대조군이에요. 실험군은 커피를 마셔온 사람. 그러면은 차를 마신 것에 비해서 커피 마시는 게 왜냐하면 커피를 마시는 게 독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독이 없는 걸 해야 되죠. 근데 차예요. 맹물이 아니고. 그래서 실험도 대조군하고 실험군을 갖다 잘못 선택한 그런 잘못이 있었죠. 자, 근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 가지고 실험했다는 거예요. 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너무 오래 걸리죠. 몇십 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저와 같이 이렇게 노화를 하는 사람들은 사람 대신에 모델 동물을 갖다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동물들이 몇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는 이거 뭘까요? 물방울 같은 게 있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을 아마 오늘 한번 먹었을 만한 에스 세레비스라는 빵 곰팡이에요. 효모. 그래서 빵 부풀릴 때 효모 쓰시죠. 어머니들 많이 쓰시잖아요. 효모 쓰기도 하고요. 얘는 보니까 뭐처럼 생겼죠? 기생충처럼 생겼죠. 근데 얘는 이름도 좀 예쁘지 않 C. 엘레강스라는 예쁜 꼬마 선충이에요. 그래서 전혀 예쁘게 생기지 않았는데 과학자들은 얘를 갖다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이름을 줬고요. 자, 얘는 뭐죠? 초파리. 그래서 여러분들 여름에다가 과일 껍질, 특히 바나나 껍질 놔뒀을 때 많이 꼬이는 개고요. 얘는 이제 알듯이 쥐죠. 그 외에도 뭐 물고기를 쓰는 사람도 있고 뭐 다른 동물들 갖다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요 네 가지 중에서 얘를 갖다 가지고선 노화 연구에다 쓰고 있어요. 자, 그 얘기는 지금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왜 초파리 갖다 이용했느냐? 다른 것도 아니고 첫 번째는 유전자 서열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 서열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고요. 그다음 돌연변 이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돌연변 이체들이 있냐면 교수님 방에 오면은 머리에서 다리가 나온 애들이 있어요. 다리에 발생하는 유전자를 갖다가 머리에다 심어놓으면 여기서 다리가 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애들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비용이 적게 들어요. 아무래도 과학자 입장에서는 비용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적은 비용이 들고 수명이 짧아요. 자, 우리 초등학생 한테 있을까? 초파리가 얼마나 살까? 학생 생각나는 대로 초파리가 얼마나 살까? (3년) 우리 뒤에 학생 얼마나 살 것 같아? 뒤에 저기 얼마나 살까? 학생 얼마나 살 것 같아? 2년? 1년? 얼마나 살 것 같아? 일주일. 많은 사람들이 하루살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하루살이, 하루만 사는 동물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가지고서 뭐 하루살이가 하루 사니까 초파리는 이틀, 3일 살지 않을까? 뭐 그러는데 사실은 수명이 한 70일에서 80일 정도 돼요, 초파리가. 그러니까 사람이 70년, 80년 산다고 그러면은 초파리는 70일, 80일 사니까 초파리 하루가 어떻게 되죠? 사람의 1년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만화가 나왔네요. 그래서 만화를 잘 봤더니 플라이 제너럴 뭔지 모르겠지만은 의사가 있네. 병원이란 거 알 수 있죠. 병원에서 의사가 엄마가 당신한테 얘기하는데 당신의 아들이 24시간 동안 살 거예요. 사망송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하죠? 땡큐 닥터 고마워하고 있어요. 사람으로 치면 1년 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고마워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초파리 수명이 이렇게 짧다는 거. 아무래도 아까 사람 가지고 실험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문제잖아요. 아무래도 수명이 짧은 동물을 갖다 가지고 해야지 결과가 빨리 나오면서 우리 과학자들이 원하는 것 같다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늙어가요. 자, 누군지 한번 보실까요? 이 사람 누군지 혹시 아는가? 자,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맞추는 사람 아주 과학 덕후 누굴까?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 슬라이드 누굴까요? 다윈. 네, 맞았어요. 찰스 다윈이에요. 찰스 다윈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늙어갔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늙어가죠. 근데 항상 예의 없는 법칙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늙지 않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갖다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텐데 황신혜라는 어머님만 아시는 그런 배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이렇게 웃으시면서 그래 황신혜 늙지 않지 이렇게 하죠. 자, 방금은 그냥 제가 가져온 슬라이드고 진짜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자, 프랑스 배우인데요. 이자벨 아잔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92년에 일했는데 96년에 이 모습이었고요. 2000년에 일했고 2004년에 일했어요. 자,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92년보다는 2004년이 더 젊어 보이거든요. 이 사람이 몇 년도생이냐면은 몇 년도생일까요? 1956년생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나이를 갖다 따져보니까 할머니죠. 그래서 실제로 손자가 있는 할머니예요. 근데 뭐 이렇게 성형 수술의 효과도 있겠지만은 뭐 모든 사람이 늙어가지는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죠. 자, 노화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는가? 노화는요,
영어로 써 있지만은 간단해요. 자, 펑션이라는 단어가 기능이라는 단어죠. 기능이 저하가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젊을 때는 막 팔팔하다가 나이가 들면 힘도 빠지고 막 그러죠. 자, 첫 번째 봤더니 모탈리티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고등학생 학생들 토승에서 나올 만한 단어죠. 사망률이라는 단어고요. 피큐니티라는 단어도 아마 배웠을 거예요. 생식률이라는 단어예요. 이 두 개가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느냐? 자, 사람이나 초판이나 봤더니 양상이 똑같아요. 자, 모탈리티 레이트, 사망률이 나이가 든감에 따라 가지고 쭉 올라가죠. 초판이 쭉 올라가고. 자, 젊었을 때 안 죽어요. 안 죽다가 나이가 들면서 사망이 확 늘어나요. 그다음에 퍼틸리티나 피큐니티가 똑같은 단어인데요. 젊었을 때는 생식이 왕성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생식률이 감소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사망률이 증가하거나 생식률이 감소하는 거, 이걸 갖다 우리가 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건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왜 노화를 왜 연구하는가? 자, 첫 번째는 학문적인 궁금증이에요. 왜 늙는지 궁금한 거죠. 과학자들은 왜 늙을까?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늙는 것 갖다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젊고 오래 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선 그걸 갖다가 찾았던 옛날에 왕도 있었죠. 혹시 누군지 아는 사람 있어요? 중국의 유명한 왕. 그렇죠. 진시황.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가지고선 서동이라는 사람들을 갖다가 전국 각지로 세계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서 불로초를 찾으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누가 얘기했어요, 비슷하게. 48까지 못 살았어요. 그 사람이 불로초라고 생각했던 음식이 하나 있었는데 수은이었어요. 그래서 수은 중독으로 48에 실제로 죽었어요. 자, 이와 같듯이 많은 사람들이 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 원하죠. 자, 다음에 노화 관련 질병의 발병 감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질병들 하나씩 얘기해 보세요. 자, 아는 질병들. 암, 그다음에 치매, 골다공증, 또 심장병, 백내장, 관절염. 거의 모든 질병들이 혹시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잘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나 더 나이 드신 분, 아버님 세대 보니까 암 걸리기 시작하고 관절염 걸리기 시작하고 심장병 걸리기 시작하고 그러죠. 그래서 거의 알고 있는 우리가 모든 질병들이 노화 관련 질병들이에요. 이런 질병들을 갖다 우리가 노화를 늦춤으로 인해 가지고 발병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는 것들이죠. 자, 마지막으로는 조루증. 조루증이란 게 뭐냐면 빨리 늙는 그런 질병이에요. 자, 왼쪽을 보니까 이 사람 몇 살 정도 보이세요? 여러분이랑 비슷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16살이고요. 자, 이쪽은 몇 살 정도로 보이나요? 한 70. 그런데 자, 이분의 실제 나이는 교수님이 올해가 지금 49이거든요. 저보다 동생이에요. 48살. 그래서 조루증을 앓고 있는 환자예요. 조루증이라고 워너 신드롬이라는 질병인데 이 사람을 이런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급속하게 노화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50을 갖다 못 넘기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노화를 갖다 연구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질병의 치료 단서를 갖다가 찾을 수 있다는 것들이에요. 자, 혹시 어머니 아버님 세대 중에서 이거 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젊었을 때 봤었어요, 이 광고를.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공익광고협의회라는 곳에서 한 20년, 제가 대학 정도 때 했던 광고 같은데 이런 모습 상상은 해보셨나요? 보니까 서울 지하철이네요. 서울 지하철이 원래는 여기가 경로석인데 여기 경로석이라고 붙여놓고 여기 다 노인분들이 앉아 계세요. 자, 결국 이런 모습이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는데 실제로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우선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요. 자, 이게 아직 꺾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기대 수명이 지금 한국은 전 세계 국가에서 11위 정도로 80세를 갖다 넘어섰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오래된 데이터고요. 자, 2030년이 되면은 여성 같은 경우는 평균 수명이 90세를 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벌써 90세 이상을 갖다 여학생들은 90세 이상을 갖다 살 거예요. 그다음에 초등학생들은 100세까지도 살 거예요, 아마. 자,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인구는 줄다는 걸 많이 알고 있죠. 인구는 벌써 이제 맥시멈을 찍었고 계속 줄고 있는데 노인 인구는 우리가 노인이라고 했을 때 65세 이상을 갖다 노인이라고 정의를 해요. 노인 인구는 계속 늘고 있어요.
자, 그런데 2020년만 하더라도 내년이죠. 15.7%가 노인이었다면 이게 계속 늘어가지고 2060년이 되면은 10명 중 4명이 노인이 돼요. 거의 반이 되는 것들이죠. 자, 아무래도 평균 수명이 늘면서 이거는 우리나라만 늙은 것이 아닌데 문제는 굉장히 이 속도가 굉장히 한국에서 빠르다는 거예요. 자, G20 국가라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잘 사는 국가 20개. 자, 2010년만 보더라도 한국이 노인 인구의 비율이 10위였어요. 근데 그게 2020년에 9위가 되고 2030년에 4위가 돼요. 자, 다른 나라 볼까요? 일본은 계속 1위죠. 이태리는 2위 아니면 3위, 독일은 3위 아니면 2위. 다른 나라는 변함이 없는데 한국만 굉장히 빠르게 노령화가 이제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빨리 막지 않으면은 굉장히 큰 사회적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부담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자, 부담을 갖다 해요. 자, 65세 이상 노인분 한 분을 갖다 모시려면은 2005년에는 젊은이들 8명이 필요했다면은 2020년은 4명이 한 명을 모시게 되고 2050년에는 아까 2060년에 10명 중 4명이라고 그랬죠. 한 명이 한 명을 갖다 부양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럼 이 부양이 어떻게 되냐? 네, 세금이 되는 것들이죠. 자,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 자, 여러분들 건강보험 잘 쓸 리가 없어요. 병원 잘 안 가죠. 근데 우리 할아버지들 맨날 아프셔가지고선 병원 맨날 가세요. 정형외과 가가지고서 침만 뭐 물리치료하시고 뭐 하시고 굉장히 아프시니까 이 노인 진료비의 구성 비율 전체 건강보험에서 노인분들이 아프시니까 2002년에는 20%가 그분한테 쓰였다면은 불과 6년 뒤에 2008년에 30%가 쓰이는 거예요. 지금은 더 늘어났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분들이 많이 아프시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건강보험 많이 써야 되니까 건강보험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들이 돈을 갖다 더 많이 세금을 내야 되는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한국 사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이 문제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갖다가 기자라는 게 뭐냐면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갖다 알고 그 다음에 이걸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교수님이 하고 있는 연구 중에 상당 부분이 이거에 관련되고 있어요. 자, 우선은 노화의 기작과 관련돼 가지고 미안해요. 요거 한번 잠깐만요. 예.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떻게 우리가 늙는 것 갖다 막을 수 있는지 우리가 첫 번째 방법은 유전자 조작 방법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So the first thing you're going to see is the normal worm when it's about college 아까 student age, a 얘기했던 young 예쁜 adult. 꼬마 선충이라는 애예요. It's quite a cute little fellow. And next you're going to see the long-lived mutant when it's young. So this animal is going to live twice as long. Is it miserable? It doesn't seem to be. It's very active. You can't tell the difference really. And they can be completely fertile, have the same number of progeny as the normal worms do. Now get out your handkerchiefs here. You're going to see in just 2 weeks the normal worms are old. 안 움직이죠. 죄송해요. So the first thing you're going to see is the normal worm when it's about college student age, a young adult. It's quite a cute little fellow. And next you're going to see the long-lived mutant when it's young. So this animal is going to live twice as long. Is it miserable? It doesn't seem to be. It's very active. You can't tell the difference really. And they can be completely fertile, have the same number of progeny as the normal worms do. Now get out your handkerchiefs here. You're going to see in just 2 weeks the normal worms are old. You can see the little head moving down at the bottom there, but everything else is just lying there. The animal's clearly in the nursing home. And if you look at the tissues of the animal, they're starting to deteriorate. You know, even if you've never seen one of these little C. elegans, which probably most of you haven't seen one, you can tell they're old. Isn't that interesting? So there's something about aging that's kind of universal. And now here is the DAF2 mutant. One gene is changed out of 20,000, and look at it. It's the same age, but it's not in the nursing home. It's going skiing. So it's aging, actually. This is what's really cool. It's aging more slowly. It takes this worm 2 days. 자, 그래서 지금 예쁜 꼬마 선충이 유전자가 2만 개예요. 자, 사람의 유전자도 2만 개 정도거든요. 근데 2만 개 중에서 딱 하나만 변했어요. 아까 DEF2라는 유전자 하나만 변했는데 수명이 늘어난 거예요. 얼마큼 늘어났냐? 예쁜 꼬마 선충의 경우는 수명이 6배까지 늘어났어요.
이걸 갖다 사람으로 환산하면 곱하기 6을 해보세요. 사람이 아까 80세였죠? 6, 8은 48, 500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방금 유전자가 하나 변했잖아요. 자, 여기 데프2란 유전자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아마 들어봤겠죠. 인슐린이라는 거 고등학교 때 배웠죠. 인슐린이 뭐 하는 호르몬이죠? 그렇죠. 당뇨랑 관련되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혈당을 조절하는 그런 호르몬인데 그 호르몬을 갖다가 뭐냐 하면 수용체라는 얘기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수용체라는 게 잡아주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인슐린이 혈륜에서 막 돌아다니면은 걔를 갖다 탁 잡아가지고선 그 신호를 갖다 끌고 가는 그러한 수용체 잡아주는 애가 필요한데 걔가 데프2란 유전자예요. 그런데 C. 엘레강스 아까 얘기했던 예쁜 꼬마 선충이나 교수님이 얘기하는 공부하는 초파리나 그다음에 포유류나 이게 다들 똑같아요. 그래서 봤더니 인슐린이 있으면은 이게 수용체 결합을 해가지고선 이렇게 돼가지고선 조절이 되는 과정이 다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예쁜 꼬마 선충이나 초파리를 갖다 가지고 연구를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사람한테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은 아까 요게 망가졌잖아요. 망가졌으니까 아까 8배를 갖다 오래 살았다고 그랬죠. 6배 오래 살았다고 그랬죠. 사람도 역시 여기가 망가지면은 6배까지 오래 살 수 있다는 그런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오래 살려고 유전자를 갖다 막 조절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 유전자는 인슐린 신호 전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유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그걸 갖다 막 조절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유전자 조작으로 우리가 이런 동물들을 오래 살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사람을 그렇게 하는 건 좀 힘들 수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나는 그래도 오래 살고 싶은데 그럼 다른 사람들은 딴 거 갖다 이제 막 찾고 있어요. 자, 또 어떻게 방금 한 게 얘기한 게 이제 유전자 조작으로 오래 살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굉장히 좀 재미난 건데 젊은 피의 수혈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 어떤 거냐면 자, 이 수혈이라는 게 이제 정확히 따지면 수혈이 아니고 혈관과 혈관을 갖다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쥐를 갖다 가지고선 쥐 사이에 두 개의 혈관을 갖다 연결했어요. 그래서 젊은 애들하고 젊은 애들끼리, 그다음 늙은 애들하고 늙은 애들끼리 해놓고 나서 이게 이제 대조군이죠. 실험군은 젊은 애랑 늙은 애를 갖다가 서로 피를 갖다가 연결하도록. 그러니까 교수님하고 우리 학생하고 서로 이렇게 혈관을 갖다 연결해가지고 서로 피가 서로 통하게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됐냐? 나중에 봤더니 교수님이 젊어지고 학생은 늙게 됐어요. 슬퍼, 미안해. 자, 그래서 젊은 피를 갖다가 수혈해도 가능할 수 있겠다. 이제 막 시작한 것들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쥐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나니까 미국의 생명공학 회사에서 이름이 암브로시아예요. 혹시 암브로시아라는 단어 어디서 들어본 사람 있어요? 뭔지? 그리스 신화 많이 들어본 사람들 알 텐데. 암브로시아는 신이 먹는 음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암브로시아라는 회사에서 젊은 사람들이 피를 갖다가 사가지고 실제로 돈 많은 부호들한테 팔기 시작했어요. 이거 당신 피에다 넣으면은 당신 젊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방법들이고요. 자, 또 하나는 자, 많이 들어봤죠. 냉동인간. 그래가지고선 젊은 이제 뭐 암이 걸렸어요. 암으로 걸려가지고 치료법이 아직 없어. 그러면 돈은 많으니까 자기의 몸을 갖다가 이 액체 질소에다 넣어가지고선 암에 대한 치료법이 밝혀질 때까지 자기의 몸을 갖다가 냉동한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250명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알코 생명과학 재단이라는 곳에 가면은 돈 많은 부호들이 자기 몸을 갖다 얼려가지고선 이제 언제까 자기가 다시 깨어날 거라는 그런 믿음하에 이렇게 오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아직은 이 사람들을 갖다 깨울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돈은 많으니까 당장 놔두면 죽으니까 이렇게라도 더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나는 돈도 없고 이런 것도 없고 내가 어떻게 오래 살 수 있지? 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 자, 많이 들어본 거죠. 소식, 적게 먹는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로는 이제 CR, 칼로리 리스트릭션, 칼로리 섭취를 갖다가 줄여주는 그런 방법이에요. 자, 볼까요? 넌 CR, 마음껏 먹은 애들이에요. 마음껏 먹은 애들은 쥐의 수명이 요랬어요. 그래서 한 36개월 정도 되니까 다 죽었죠. 그런데
65% 정도까지 한 칼로리 섭취를 반 정도 줄였더니 수명이 한 50% 이상 늘어났어요. 그래서 적게 먹으면 오래 사네. 쥐의 경우 그랬고요. 자, 쥐가 그러니까 그럼 사람은 어떨까? 궁금하죠. 근데 바로 사람 가지고 못하니까 뭐 가지고 실험하느냐? 이제는 원숭이 가지고 실험을 갖다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들 다 나죠. 이스트라고 아까 빵 곰팡이 소식을 했더니 수명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예쁜 꼬마 선충 소식을 했더니 수명 늘고, 초파리도 늘고, 쥐도 방금 보여줬도 늘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얘기할 게 이제 멍키 원숭이에요. 자, 원숭이 실험을 갖다 해봤어요. 그래서 식이제한을 갖다 한 거예요. 근데 A랑 B랑 같은 원숭이고요. 그 다음에 C랑 D랑 같은 원숭이에요. 자, 나이는 같아요. 비슷해요. 봤더니 여긴 잘 안 보여도 여기 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기를 봤더니 얘는 털이 북슬북슬해요. 근데 얘는 벌써 털이 막 빠졌죠. 그래서 자, 아까 털이 빠진 애가 얘예요. 그래서 이름이 이제 있어요. ON이고 나이는 26이에요. 그 다음에 켄토는 적게 먹은 애예요. 25. 자, 적게 먹은 애는 하루에 445kcal를 먹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밥을 이 정도로 먹었고요. ON은 마음껏 먹었어요. 885kcal를 먹었어요. 얘가 먹은 것 갖다가 사람으로 치면은 얘는 하루에 아침에 계란 2개랑 베이컨이랑 토스트 먹고, 점심에 프렌치 프라이랑 햄버거 먹고, 저녁에 티본 스테이크 먹은 그 정도가 되고요. 얘는 아침에는 뭐 시리얼 먹고, 아니 뭐 점심에는 샐러드 먹고, 저녁 때는 뭐 먹고,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먹은 애들이죠. 그래서 진짜 얘는 소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진짜 어떻게 살았는가 보면은요. 자, 아까 봤던 슬라이드랑 비슷한 거죠. 마음껏 먹은 애들은 이렇게 빨리 죽어나가는데, 소식을 하는 애들은 훨씬 더 오래 살아요. 그래가지고 수명이 길었고요. 그 다음에 질병을 갖다 보면요. 여러분들 잘 모르는 질병들이 많아도 여기 나올 거예요. 카디오베스큘러라는 게 심장의라는 뜻이에요. 심장병의 발병을 갖다 봤더니 이렇게 작대기 하나가 심장병에 발병했다는 거거든요. 위에서는 마음껏 먹은 애들은 심장병이 막 발병하는데, 심장병이 적게 먹은 애들은 발병을 안 해요. 그 다음에 글루코 레귤로토리 임페어먼트라는 건 아까 당뇨병 같은 거거든요. 자, 적게 먹은 애는 당뇨병이 하나도 안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적게 먹으니까 오래 살기도 하고 병도 잘 안 걸리네. 그래가지고 수명이 연장되고 건강 수명도 늘어났다는 걸 갖다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확실히 우리가 원숭이까지는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 어떻게 될까? 궁금하죠? 자,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나눠서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은 하루에 2,500칼로리 먹고 여러분은 1,500칼로리만 먹으세요. 이렇게 실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유치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일본에 가면은 일본 사람들의 평균 옛날 데이터인데 한 76세 정도가 평균 수명인데, 오키나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오래 사는 걸로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래 살까? 적어도 1년 이상 오래 살죠. 봤더니 평균 섭취 칼로리가 적어요. 그래서 일본 성인 남성은 하루에 2,300kcal 먹는다면은 오키나와에 있는 사람들은 1,900칼로리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키나와에 가면은 하라치부라는 속담이 있어요. 자, 그래서 허리띠를 풀기 전에 멈춰라. 여러분들 뷔페 가면은 막 한 2접시 먹고 나서 배가 타죠. 그러면은 접시 이거 한번 딱 풀고 나서 한 번 더 갖다 와야지 하고서 먹잖아요. 그래서 그때 허리띠를 풀기 전에 멈추는 것들이 일본에서는 좀 미덕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재밌는 게 스모 선수들, 스모라고 여러분들 많이 봤죠. 스모 선수들 하루에 먹는 양을 보세요. 5,500kcal. 굉장히 많이 먹죠. 근데 이 사람들이 수명이 56세뿐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먹는 사람들일수록 수명이 짧다는 걸 잘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사람에서도 아마 적용이 될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수명 증가하려면 적게 먹으면 아는데 문제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냐는 거죠. 이것도 먹어야 되고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어야 되는데, 사실 삶에 있어서 굉장히 즐거움 중에 하나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건데, 실제로 적게 먹으면 오래 산다는 걸 다 알아도 실제로 그걸 갖다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뭘 하냐면은 식이제한 유사체라는 걸 찾고 있어요. 뭐냐면 약 하나를 먹어요. 약 하나를 먹으면, 이 약을 먹으면은 우리 몸에서 느끼기를 얘는 쫄쫄 굶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약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아까 무슨 신호전당 경로를 갖다가 잠깐 배웠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막 적게 먹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서 어떤 특정한 유전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유전자가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은 이 약을 먹으면은 내가 식이 제한을 안 했더라도 그 유전자 A를 갖다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은 느끼기를 얘가 쫄쫄 굶고 있네. 그렇게 하면서 수명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먹기는 마음껏 먹으면서 이 신비의 약 하나만 먹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걸 찾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 할머니가 나오셨네요. 자, 97년에 사망한 이 장카메 여사가 상진에 인터뷰를 했어요. 할머니의 생전 그 올해 비결이 뭐세요? 이분이 참 특이하게 평생 동안 담배를 피셨어요. 근데 담배도 피시고선 122살까지 사신 거죠. 그래서 그랬더니 나는 뭐 별거 아니고 평소에 적포도를 많이 먹었는데, 자, 이분이 어느 나라 사람이었죠? 아까 기억나나요? 프랑스였죠. 프랑스 포도주로 유명하잖아요. 적포도를 많이 마신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생각할 때 그럼 이 할머니가 먹은 적포도 내에 어떤 물질이 이 할머니를 오래 살게 만든 게 아닐까? 그래서 보니까 적포도 내에 레스페라토르라는 물질이 굉장히 풍부한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 레스페라토르라는 이 물질 자체가 생명의 샘의 원천이 아닐까 궁금하죠. 그러면은 실험을 해봐야죠. 자, 그래서 초파리한테 먹여보고 쥐한테 먹여봤어요. 그래서 컨트롤이라는 거 아까 이제 아무것도 먹지 않은 애들이죠. 아무것도 먹지 않은 애들은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레스페라토를 갖다가 첨가했더니 수명이 한 20% 늘어났네요. 그다음 쥐도 봤더니요. 자, 하이 칼로리 다이어트 마음껏 먹은 애들이요. 수명이 이렇게 빠르죠. 빨리 죽어나가는데 거기다가 레스피라토 첨가했더니 수명이 확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레스피라토를 갖다가 먹였더니 초파리도 그렇고 쥐도 그렇고 수명이 늘어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아까 교수님이 뭘 얘기했냐면은 뭘 찾고 자고 그랬죠? 식이 제한의 효과를 갖다 모방하기로 갖다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진짜 수명이 늘어난 게 식이 제한과 비슷한 효과로 늘어났는지 궁금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실험을 할 수 있냐면요. 조금 이제 여기서는 어려운 건데 고등학교 정도에서는 아마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냥 와일드 타입이라고 해서 야생형이에요. 그래서 야생형은 수명이 이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레스피라토를 첨가했어요. 그러니까 수명이 늘어났죠.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또 적게 먹는 것까지 더 추가한 거예요. 그랬더니 더 늘지 않고 비슷했어요, 둘이. 만약에 이 레스피라토의 효과하고 그 다음에 적게 먹는 거 효과가 개별적이다. 그러면은 더 늘어났어야 되는데 이게 더 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은 레스피라토의 효과랑 CR의 효과가 어느 정도 효과가 중첩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레스피라토를 갖다 섭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식이의 효과를 갖다 모방할 수 있다는 걸 갖다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연구실에서 이런 물질을 갖다 찾는 걸 갖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찾았던 게 뭐냐면은 강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생긴 애들이고요. 이 내에 커큐민이라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아마도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강황이 왜 사람들의 주목을 받냐면요. 제일 처음에는 자, 여기 보니까 알츠하이머라는 얘기 나오죠. 치매예요. 그래서 강황을 갖다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일수록 치매가 적게 걸리더라라는 것들이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특이하게도 인도에 가면은 치매 걸린 사람들이 거의 없대요. 인도 사람들이 카레 많이 먹죠. 그 사람들이 먹는 카레 때문에 치매에 거의 안 걸린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강황을 갖다 많이 섭취하는 국가일수록 암 발병률이 낮아요. 이렇게 보니까 bombay이 거의 피부암이 안 걸리죠. 그래서 암도 낮춰주고요. 그래서 이제 전이는 혹시 얘가 노화도 늦춰주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그 레스피라토 때처럼 먹여봤어요. 그래서 강황을 갖다 먹었죠. 먹었더니 초파리 수명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강황을 섭취했더니 초파리 수명이 늘어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 단순히 수명만 는 게 아니라요. 건강 수명. 그래가지고 초파리가 움직이는 걸 봤어요. 자, 나이가 들면서 초파리가 잘 못 움직이거든요. 근데 강황을 갖다 섭취한 애들을 봤더니 훨씬 더 잘 움직여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팔팔거리면서 등산을 잘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잠깐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레의 독특한 맛을 내는 강황이라는 성분이 노화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기용 기자입니다. 전 세계인이 즐기는 카레. 특유의 노란 가루는 강황으로 카레의 독특한 맛을 내는 주 성분입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인하대 공동연구팀은 카레를 먹으면 장수한다는 속설을 입증하기 위해 수명이 40일가량인 초파리를 이용했습니다. 그 결과 강황을 섭취한 초파리들이 평균적으로 20%가량 더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이런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을 먹음으로 인해서 이런 그 산화 스트레스에 관련된 유전자들의 발현이 회복이 됨으로 인해서 산화 스트레스를 제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강황을 섭취한 초파리는 스트레스나 인슐린 유전자 등 노화와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이 최대 5분의 1 수준까지 억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노화에 따른 운동 퇴행 현상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강황이 평균 수명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즉 건강 수명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령화 사회를 같은 것을 접어들었고요. 이런 강황을 이용한 신약이라든지 건강식품을 개발 중해가지고 이런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 치매나 파킨슨병 유전자와의 상관관계도 발견됐다며 카레의 효능을 밝혀내기 위해 원숭이와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최기웅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인터뷰 요청이 왔었는데 그때 제가 출장 중이어가지고 전화 인터뷰로 대신했던 거고요. 사실 맨 마지막에 기자분이 뭐라고 그랬죠? 원숭이와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원숭이나 사람을 갖다 가지고 연구하는 연구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아무래도 기자 입장에서는 뭐 그런 거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 쪽에서 이제 얘기를 했겠죠. 자,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뭐 로아스피니톨이라는 건강보조식품이 이제 수명을 갖다 증가시킨다. 그다음에 이제 겨우살이고요. 뭐 블랙베리라든지 그다음에 뭐 홍삼 열매, 홍삼 뭐 이런 여러 가지 건강보조식품 같은 물질들이 수명을 갖다 조절할 수 있다는 그런 결과를 갖다 지금까지 밝혔었어요. 자, 그래서 요것이 이제 뭐냐면은 홍삼의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홍삼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 홍삼의 열매 얘기는 아마 처음 들었을 테니까 그 얘기를 갖다 잠깐 하면서 우리 연구실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잠깐만요. 카레의 독특한 맛을 내는 죄송해요. 방금 거는 영상이 제대로 안 들어가가지고 그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방금까지 얘기했던 게 이제 노화의 기작, 그 다음에 방지제 얘기였고요. 지금부터 좀 다른 얘기를 갖다 좀 하도록 할게요. 환관의 수명. 자, 우리가 이제 왜 늙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그 이론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뭐 디스포스블 소마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생식의 비용 때문에 생긴다, 생식 때문에 생긴다는 그런 이론이에요. 자, 우리 몸에는 일정의 자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용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용돈을 갖다가 써야 되는데 어디다 쓸 수 있느냐? 자기 몸 자신을 위해서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메인테넌스 리페어. 내 몸에 어디가 DNA가 망가졌어요. 그걸 갖다 고쳐야 되겠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로스 앤 리프로덕션. 그로스 빼고 나서 리프로덕션.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용돈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에다가 모두 다 만족하게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영화를 보러 갈까? 아니면은 PC방을 갈까? 용돈은 한정돼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 두 개 다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동물들은 이 두 개 중에서 뭐를 선택하느냐? 자, 목적이 뭐죠? 자기의 유전자를 남기는 거죠. 자, 나는 그 다음 세대를 선택을 할래.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갖다가 이쪽에다 투자를 해요. 다음 세대에다가. 그러면서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갖다 못 돌보기 때문에 노화가 일어난다.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생식 때문에 노화가 일어난다. 그러는 거죠. 우리 어머니들 아휴 내가 이놈 키우다가 내가 골병 듣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아들에 의해서 모든 걸 다 하다가 내가 진짜 골병든다. 내가 늙어 죽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 갖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우선은 그래서 이 생식이 가져오는 비용 자체가 굉장히 크다는 걸 갖다 우리가 동물에선 잘 알고 있는데 사람에선 이게 진짜가 그런지를 갖다 잘 모르고 있었고요. 문제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 남성이 여성보다 수명이 짧아요. 한 10% 정도. 그래서 아까 여성이 한 83세를 살면 남성은 한 79세 그 정도 남자의 수명이 항상 짧은데 그 이론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남성이 피는 담배 때문에 그렇다. 어떤 사람 남자가 이 밖에서 일 많이 하면서 스트레스 더 많이 받아서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남성 호르몬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잘 몰라요. 근데 남성 호르몬의 이론에 따르면은 남성 호르몬이 자체가 몸에 안 좋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있어가지고 심장병 발병률도 늘어나고 남성 호르몬 때문에 면역 기능도 떨어진다. 뭐 그런 이론이 있었는데 잘 몰라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두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자, 사람에서 아까 생식의 비용 때문에 사람의 수명이 짧아지는지, 그 다음에 남성의 수명이 여성보다 짧은 이유가 테스토스테론 그것 때문인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걸 관해 가지고 자, 거세를 한 사람들의 수명 연구가 있었어요. 자, 왜냐하면은 방금 이 두 가지 생식 비용이 존재한다. 생식 때문에 우리가 노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생식을 안 하게 하면은 수명이 길어날 수 있겠죠. 근데 진짜 그런지 아닌지. 그 다음에 남성의 수명이 여성보다 짧았다고 그랬으면 남성 호르몬을 없애버리면 되죠. 그러면은 여성만큼 오래 살까? 그래가지고 거세를 해보면 아는데 쥐나 동물은 거세 보면 아는데 사람은 실제로 거세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험을 못했어요. 찾아보니까 딱 두 가지가 있었는데 두 개 다 결과가 달라요. 어떻게 됐는지 첫 번째 보니까요. 자, 첫 번째는 이 두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여기 영어를 갖다 봤더니 자, mentally retarded population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였냐면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굉장히 오래된 일이에요.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19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환자들이 정신병자를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발작을 일으키고 너무 힘들어요. 관리하기가.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을 갖다가 거세를 했어요. 혹시 초등학생들이 거세란 단어가 뭔지 아나요? 혹시 알아요? 거세란 단어가? 엄마가 얘기해 주세요. 엄마가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거세, 그러니까 남자의 정자를 갖다 생산하는 그런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없애버리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영어로는 이제 castration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거세되지 않은 부분하고 거세되는 환자들하고 일부 환자들을 거세를 했으니까 봤더니 거세하지 않은 환자들이 비해 가지고 거세를 환자들이 평균 수명이 14년 정도 길었어요. 그래서 거세를 했더니 수명이 늘어나네 그런 결과가 있었고요. 반면에 또 다른 연구에서 보면은요, 자, 독일 그룹의 연구였는데, 자, 이 사람들은 뭘 연구했냐면은 여기 봤더니 파리넬리라고 써놨네요. 혹시 어머니나 아버님들 중에서 파리넬리라는 영화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대학교 때 봤던 것 같아요. 파리넬리라고 실제로 존재했던 여기 보니까 일 카스토라토라는 사람이 있어요. 카스토라토가 뭐냐면은 캐스트레이션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거세를 한 그 싱어, 그러니까 저기 음악가예요. 그래서 남성의 경우는 변성기가 오면서 목소리가 이렇게 되면서 테너나 베이스로 가죠. 근데 남성인 경우에도 소프라노의 음역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카스토라토. 그래서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성기 전에 일부러 자기를 갖다 거세를 해가지고 목소리를 갖다가 소프라노의 목소리를 가져가는 사람. 그래서 실제로 존재했던 파리넬리라는 카스토라토 싱어의 일생을 다룬 영화가 파리넬리라는 영화였는데요. 자, 그래서 이 독일 연구자들이 본 거예요. 자, 그냥 일반 음악가들하고 그 다음에 카스토라토 음악가들하고 수명을 비교했더니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한 연구에서는 거세를 했더니 남성의 수명이 늘어났고 하나에서는 거세를 했더니 수명의 차이가 없다. 두 개뿐이 없는데 두 개가 결과가 다 달라요. 자, 둘 다 문제가 있어요. 자, 우선은 첫 번째 이 결과는 정상적인 사람을 가지고 한 결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신병자들이죠. 그러니까 정신병자들이다 보니까 거세를 했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거세했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거세라는 그 수술 자체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타격을 갖다 줘가지고 굉장히 사람한테 굉장히 힘든 그런 과정인데 이 사람들은 그걸 갖다 못 느꼈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정신병자가 아닌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모른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다음 이거는 실제로 거세를 했다고 주장하는 이러한 음악가들 중에서 실제 거세한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른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 파리넬리와 같은 그 카스토라토 그 음악가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여자인데 자기가 남장을 하고 나서 나 카스토라토야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마 카운터 테너라고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카운터 테너가 목소리가 막 음악이 올라가니까 내가 카스토라토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 중에서 몇 명이 진짜 카스토라토인지 모른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진짜 거세를 했을 때 사람의 수명이 어떻게 되는지 뭐 잘 모르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거세를 한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환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세된 남성을 갖다 얘기하고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기원전 21세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렘이라고 왕이 근무하는 그런 왕의 여자들이 이제 살고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 종교적으로 거세한 사람들, 방금 봤듯이 카스토라토처럼 음악적인 거세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우리나라도 있었죠. 그래서 왕을 옆에서 하는, 여러분들이 아마 드라마에서 많이 봤던 내시. 자,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동, 그리스, 로마, 오토만, 중국, 뭐 굉장히 다양한 국가에서 이런 환관의 제도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다가 자, 여기 보니까 환관인데 이 사람들은 얼마큼 살았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날 구글링을 통해 가지고선 전문가를 찾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그래가지고 선생님 저 환관들이 얼마 살았는지 궁금한데 이것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족보가 있대요. 그래서 환관들은 조선시대 때 결혼을 할 수 있었고요. 중국은 결혼을 못했어요. 근데 환관들은 조선시대 때 할 수 있었고요. 자, 세대를 못 잇죠. 왜냐하면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그래서 입양을 통해서 세대를 이었어요. 그래서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나 여자애들 다 데려왔는데 남자 아들은 어떻게 걷냐? 환관이 될 수 있도록, 자기를 이어서 환관이 될 수 있도록 거세된 애들을 갖다 입양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족보가 양세계보라는 시조가 윤득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시조로부터 해서 16대 손까지 이제 이어지는데, 여기 이제 잘 보면은 보는데, 자, 아빠가 뭐 김씨였는데 아들이 이씨가 되고 막 이런 식이죠. 그래가지고 입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성씨를 갖다 따르지 않고 자기 성씨를 그대로 이어갔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 양세계보가 있으니까 우리가 얼만큼 이 사람들이 살았는지를 갖다 알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분하고 저하고 그럼 같이 한번 찾아보자. 자, 그래서 해본 거예요. 자, 환관 가문 수명이 70세였고요. 양반들의 가문은 51세부터 56세 정도까지였어요. 자, 가문을 갖다 여러 가지를 쓴 이유는 우선은 양반 가문 하나만 택했을 때 이 가문 자체가 그냥 단명하는 가문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가문을 여러 개를 썼고요. 양반이 아니고 중인이나 평민 그런 쪽을 안 쓴 이유는 아무래도 환관 가문 자체가 왕실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녹봉도 많이 받았겠고 사회적 지위도 높았겠죠. 슬프게도 뭐 사람의 수명이라는 거는 이렇게 뭐 사회적 지위라든지 아니면 경제적 지위에 가지고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비슷한 것끼리 구별을 갖다가 좀 비교를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더니 양반들은 55세를 못 넘어요. 그런데 환관들은 벌써 70세, 그러니까 적어도 14년 이상을 갖다 사는 것들이죠. 이 사람들이 언제 살았는지 보면요, 태어난 연도가 1500년도 중반부터 1800년대 중반까지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뭐 500년 이상 전의 사람들이죠.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여러분 나이 세대 때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환갑 잔치 하셨어요. 환갑이 언제죠? 60세죠.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60 넘어가면은 오래 사셨어요. 그래서 축하드리는 그런 잔치죠. 요즘은 안 하지만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60 넘어가는 게 축하할 일이었던 것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벌써 수명이 뭐 환갑이 아니라 칠순잔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들이죠.
그래가지고 양세기부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진짜 사람의 경우 거세를 하면 오래 산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세를 한 조선시대 환관들이 일반 양반들보다 14년에서 19년을 더 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성 호르몬의 분비 억제가 수명과 관계된다는 사실이 규명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은정 과학 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하, 곧 은혜가 시작될 시각이 옵니다. 왕을 가까이서 보필하는 나이 지긋한 환관. 일반 남성과 다른 환관들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 국내 연구진이 환관의 족보인 양세계보를 분석한 결과 환관 81명의 수명은 평균 70살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시기에 양반 가문 3집안의 평균 수명은 51살에서 56살로 환관이 14년에서 19년까지 더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환관 홍인보는 영조 때부터 헌종까지 100살을 사는 등 100세인 환관도 3명이나 됐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여러 문화권에서 환관이 존재했지만 이렇게 족보를 정확하게 기록한 나라는 우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세계 최초의 연구가 가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수명이 짧은 것은 남성 호르몬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동물을 거세해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면 수컷 쥐의 경우 수명이 3개월, 수컷 고양이는 1년에서 3년 정도 길어집니다. 남성 호르몬 같은 경우는 사람의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또 심장병 발병 위험을 갖다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팀은 남성 호르몬과 노화의 관계를 규명하면 앞으로 새로운 항노화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이은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이제 KBS 저녁 9시 뉴스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6개 텔레비전에서 나왔었고요. 그다음 17개 일간지. 그래서 거의 모든 텔레비에서 이제 일간 신문이랑 이제 다 나왔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뭐 CNN, BBC, 로이터 그래서 뭐 거의 알고 있는 모든 방송이랑 이제 인터뷰를 갖다 해가지고 굉장히 미디어에서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그런 연구였고요. 끝나고 나니까 세계 각지에서 이메일이 막 와요. 그래서 자기는 어떤 사람이 이제 태국에서 온 이메일인데 자기가 트랜스젠더래요. 그래서 난 트랜스젠더인데 나는 오래 살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연구부터 해가지고서 굉장히 재밌는 그런 피드백이 많았던 그런 연구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환관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가 제가 했던 연구라면은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를 갖다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의 얘기가 끝날 거예요. 자, 장내 미생물과 이제 얘기인데요. 자, 장내 미생물이라는 거는 영어로 이제 마이크로바이오트라고 하는데 장내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미생물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얘가 그냥 장내에 우리랑 공생하고 있는 공생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굉장히 우리 몸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가지고 우리 몸에 많은 것들을 갖다 조절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의 면역도 조절하고요, 우리 몸의 대사도 조절하고, 우리 몸의 질병발도 조절하고, 그 다음에 뭐 인펙션, 감염 같은 것도 조절하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한다는 것 갖다가 이제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트윈이라는 게 쌍둥이죠. 쌍둥이로부터 똑같이 마이크로바이오타, 장내 미생물을 갖다가 가져다가 쥐한테 이식을 했고요. 똑같은 밥을 먹였어요. 그랬더니 뚱뚱한 사람으로부터 마이크로바이오타를 갖다 가져온 쥐한테 밥을 먹였더니 뚱뚱해졌는데 얘는 홀쭉한 사람으로부터 마이크로바이오타를 가져왔더니 홀쭉해지더라. 그래서 이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내가 뚱뚱한 이유가 내가 게으르거나 내가 많이 먹거나 내가 운동을 안 해서가 아니라 내 몸 안에 있는 나쁜 마이크로바이오타, 장내 미생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싸, 내 잘못이 아니었어.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오타만, 장내 미생물만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그런 결과예요. 아주 신나죠. 자,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굉장히 많은 10의 14승이라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경을 넘어서는 단위예요. 경을 넘어서서 이게 뭐라고 하던데 굉장히 많은 수의 미생물이 있고요. 종도 굉장히 많아요. 한 35,000종까지 사람 같은 경우. 무게도 많아요. 3파운드면 2.5kg.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있는 게놈이라고 들어봤죠. 우리 몸 안에 있는 유전체의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유전체를 갖다 얘네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많이 있는데 뭐 장부터 시작해가지고선 저기 위장까지 다 있죠. 자, 얘네들이 어떤 것까지 조절하느냐? 자, 지금부터는 좀 전까지는 이제 G 얘기였고요. 초파리에서는 어떻게 조절하냐면요. 심지어 행동도 조절한다는 걸 갖다 밝혔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장내 미생물 때문이다. 자, 예를 들어서 초파리를 갖다 가지고 두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하나 봤더니 스타치라고 썼고 CMY라고 썼죠. 밥이에요. 그래가지고 스타치라는 밥을 먹이고 그다음 콤민 이스트라는 밥을 먹였어요. 그래서 그냥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사람으로 치면 자, 여러분은 백반만 드시고요. 여러분은 양식만 드세요. 그리고 나가지고선 수세대가 거친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뭘 시켰냐? 서로 짝 지어보세요. 자기 짝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스타치를 먹은 애들은 스타치를 먹은 애들하고만, 코밀리스트들을 갖다 먹은 애들은 코밀리스트 먹은 애들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몇 세대가 지나서 여러분 결혼해 보세요. 그랬더니 양식을 먹은 사람은 양식을 먹은 사람들하고만, 그 다음에 백반을 먹은 사람은 백반을 먹은 사람들과 결혼을 하지 이렇게 둘은 결혼을 안 했단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런 경우가 나왔지? 그래서 혹시 장내 미생물이 별의별 거 다 하니까 장내 미생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장내 미생물을 갖다가 없애봤어요. 어떻게 없앴냐? 미생물이니까 우리가 먹는 항생제를 통해 가지고 초파리한테 항생제를 먹여본 거죠. 그랬더니 여기 있는 모든 미생물이 없어졌죠. 그러놨더니 다시 결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내가 내 배우자를 선택을 갖다 할 때 당신이 예뻐서가 아니라 너랑 나랑 같은 미생물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 얘기했더니 집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내가 예뻐서 선택한 게 아니었어 그러면서. 자, 그래서 여기까지였고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별의별 걸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장내 미생물이 노화도 조절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자, 장내 미생물을 갖다 보유한 에 비해서 묵은 상태로 만들었더니 수명이 늘어나요. 장내 미생물이 노화도 조절할 수 있구나라는 걸 갖다 밝히고 요즘은 이 일을 갖다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를 갖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옛날부터 젊음의 샘, 이제 영어로는 Fountain of Youth라고 그러는데 이걸 찾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 헤맸어요. 뭐 진시황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 찾아서 이제 항해를 떠났는데 이걸 진짜 찾았는가 그랬을 때 여기 보니까 Fountain of Youth라고 돼 있죠. 젊음의 샘을 통해 가지고 뭐가 또 나가고 있죠? 투어버스가 매일매일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버스의 아이는 적게 먹고 카레를 먹고 와인을 마시면은 여러분이 오래 살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지금까지 제 연구 결과랑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제 뭐 내기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자, 두 명이 과학자가 내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명은 오스타드 박사라는 사람이고요, 한 명은 올샨스키 박사라는 사람인데 이 둘이서 어느 날 와인을 마시면서 얘기하다가 야, 아까 우리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기억나요? 122세. 지금까지가 122세가 최고 기록이거든요. 150까지 사는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오스타드 박사는 나올 수 있어. 그다음 올샨스키 박사는 그래도 안 돼. 그래가지고 둘이서 2150년까지 150살 사는 사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가지고 둘이서 내기를 했어요. 얼마큼을 내기를 했냐? 100만 달러, 10억 원. 그래서 10억 원 딱 내놓고 이긴 사람이 가져가기. 자, 문제는 둘 다 교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죠. 2150년까지 못 살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이기든지 자기는 돈을 못 가져가고 자기 후손들이 가져가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명이 100만 달러가 있나요? 제가 오스타드 박사는 잘 아는데 어느 날 만나가지고 야, 너 100만 달러 있어? 너 그렇게 부자였어? 물어봤더니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럼 뭐 100만 달러 어떻게 낸 거야? 그랬더니 이 두 명이, 여러분 나스닥이라는 얘기 들어봤나요? 미국에 있는 그 주식 시장. 나스닥의 과거 150년 동안의 그 트렌드를 보면은 지금 한 200불 정도를 넣어놓으면은 그게 2150년에 100만 불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 두 명이서 오스타드 박사 100불 10만 원, 그다음에 오샨스 박사 10만 원, 그래서 둘이서 20만 원을 갖다 지금 넣어놨고 2150년에 이게 10억 원이 될 거란 예상하에 둘이서 내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내기죠. 그래서 이 오스타드 박사는 150세의 인간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봐요. 자, 그래서 출생 연도가 1990년대부터 2000년 사이. 왜냐하면은 2150년까지 150을 살려면은 적어도 2000년까지 태어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거예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죠. 그래서 국적은 일본이라고 생각했던 게 일본 사람들이 제일 오래 살았으니까. 근데 지금 바뀌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2030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한국 여성들이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할 수 있고요. 그다음 여성, 아까 얘기했죠. 여성들이 남성보다 오래 산다. 얘기했죠. 그다음에 키 150, 군살 없는 아담한 체형.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여러분들 인슐린 신호전달 경로 혹시 기억나나요? 그 인슐린 신호전달 경로가 사실은 인슐린에 의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의 키도 성장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강아지들도 쬐끄만 강아지가 큰 강아지보다 오래 살고요. 사람들도 키가 큰 사람들이 단명을 해요. 그래서 아싸, 나 키가 작아도 불행한 게 아니야. 그래서 자그마한 사람일수록 오래 살 수 있으니까 키가 작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 굉장히 중요해요. 밝고 낙천적인 성격. 밝고 낙천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염세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보다 한 10년 이상 오래 살아요. 그래서 성격 굉장히 중요하고요. 학력, 조금 배운 사람들일수록 그 다음에 계층이 좀 경제적으로 유복할수록 오래 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나 돈 많이 벌어야지 그러면 그러면 삼성의 누구는 굉장히 오래 살겠네요. 그러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한 연봉이 한 1억 5천 정도까지는 연봉이 늘어날수록 수명이 늘어나요. 근데 그 이후로는 전혀 그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그냥 부유한 거, 그 정도까지는 이제 관계가 있고요. 가족력 굉장히 중요하죠. 아버지가 장수하셨다. 그러면 나도 장수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초경연령 등 성적 발육이 또 해봐도 약간 늦을 수 있다. 이건 뭐냐면요. 여학생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인데 우리 몸을 진화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몸의 목적 자체는 2세를 남기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그래서 2세를 갖다 다 남겼어. 다 남기고 나서 자기 할 일을 다 끝나고 나면은 어머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폐경들이 오기 시작하죠. 폐경이 온다는 거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기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어떻게 진화가 됐냐면은 폐경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 몸은 최대한 방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할 일을 해야 되니까 여성 입장에서는. 그러다가 폐경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진화적인 관점에서는 미안하지만 너 할 일 다 했거든. 이제부터는 노화가 일어나도 돼. 그래서 급격히 그때부터 노화가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폐경이 늦으면 늦을수록 노화가 늦어져요. 근데 이 폐경이라는 게 여성이 가지고 있는 난자의 숫자가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초경 연령이 늦으면 늦을수록 폐경도 늦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경이 좀 늦을수록 좀 오래 살 수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이죠. 노화를 늦추는 약. 아까 얘기했던 뭐 레스피라토리라든지 그런 약들이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당장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한 30대, 40대 됐을 때 그런 약들을 갖다 먹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밝혀질 거예요. 자, 마지막 한 강. 자, 그럼 여기서 누가 이제 분명히 이런 질문도 할 거예요. 교수님, 지금도 노인분들 많아가지고 문제인데 저런 약 먹다 와가지고서 노인분들이 더 많아지면은 더 문제 아니에요? 왜 자꾸 오래 살게 만들려고 하죠? 지금도 문제인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건강한 노화예요. 그래서 자, 노화 지금 8가지 사는데 이걸 갖다 100세로 만들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다 아프면은 문제가 똑같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건강한 노화. 이분들이 수명이 늘면서 아프지도 않은 거예요. 아까 소식을 했을 때 아프지 않은 거 봤었죠. 그래서 수명이 100세까지 늘은데도 불구하고 99세까지 병원 한 번 안 가다가 그날 어느 날 편히 자다가 그냥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훨씬 더 건강한 그런 삶이 되겠죠. 그래서 건강한 노화를 갖다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런 연구들 뭐 저 혼자 하는 것들이 아니고 저희 대학원생들 그다음에 한국연구재단이라고 오늘 이쪽으로 갔다가 주최한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